무너진다거나 아니면 몰락한다거나 이런 수준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뭔가 좀 큰 걸림돌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올해에도 큰 이변이 없으면 더 큰 성장세를 보여줄 예정이었습니다. 현대차도 올해 매출이랑 영업이익률을 크게 끌어올릴 거라고 밝혔고 신차도 워낙 많아서 기대감이 컸단 말이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코나가 신차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있었잖아요. 이번엔 제네시스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장 진단, 결함, 내 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작년에는 진짜 모든 조건들이 딱 맞아 떨어졌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로 회복세를 제대로 타기도 했고 전기차 시장에서 인정받으면서 판매량도 잘 나오고 나머지 내연기관 차들도 공급량을 잘 받쳐준 덕에 글로벌 3위를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비싼 차들을 위주로 판매한 덕에 매출액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영업이익마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올해 경영 계획으로 매출은 10% 이상, 영업이익률은 6.5% 이상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올해는 현대차랑 기아 모두 신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소렌토랑 카니발 같은 주력 모델부터 시작해서 EV9 같은 신형 전기차까지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위한 차들까지 탄탄해서 판매량이나 실적에는 큰 이변이 없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코나를 시작으로 뭔가 불길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죠. 코나가 풀체인지 되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불러 모은 건 사실이잖아요. 심지어 내연기관 모델의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 모델까지 올라운드 플레이어이기도 하고 해외 시장에서도 판매량이 괜찮았던 차종이라 기대가 꽤 컸을 거라고요. 그런데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국내 판매량에서 좋지 않은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차 효과를 만끽해야 하는 와중에 첫 달 판매량이 620대에 그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중순부터 집계된 판매량이라 해도 많이 쳐줘봐야 1500대 정도잖아요. 셀토스는 지난 한 달 동안 3300대를 넘게 팔았단 말이죠. 이건 확실하게 신차 효과가 없었다는 거고 대부분이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로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그랜저랑 코나까지 가격이 올랐다면 다른 차들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제는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네시스도 꺾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올해 판매량이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국내 누적 판매량이 18,051대라고 하거든요. 이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6.4% 줄어든 거고 한 달에 9,000대 정도가 팔린 겁니다. 작년 12월 한 달 동안만 판매량이 15,000대가 넘었고 이건 2021년 같은 기간 대비 2.2% 높은 거였고 11월 대비 30.9%나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작년 제네시스 월 평균 판매량이 11,250대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 올해 판매량이 확실히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모델별로 보면 GV60은 판매량이 58.7%나 떨어졌고 G70은 51.1%, GV70은 27.8%, G80은 17.8%가 줄었습니다. 유일하게 G90만 54.6%가 늘었습니다. 그냥 비중만 봐도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개인 구매가 비교적 많은 차들은 판매량이 크게 줄었고 법인차 비중이 높은 G90만 판매량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현대차가 제시한 목표도 달성한 게 어려워집니다. 당연한 거죠. 현대차의 고급화 전략이 매출과 영업이익 상승에 큰 기여를 했거든요. 간단한 논리인데 1000만원짜리 차를 10대 파는 것보다 5천만원짜리 차를 5대 파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비싼 차가 상대적으로 많이 팔렸기 때문에 매출이랑 영업이익 최대치를 찍을 수 있었던 거고 여기에는 제네시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룹 전체 판매량에서 제네시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21년에는 5.1%였는데 작년엔 4.3%로 늘었거든요. 제네시스가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면 현대차가 실적을 메꿔줘야 하는데 그랜저 말고는 기대할 수 있는 차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랜저는 판매량이 그나마 잘 나와주고 있는데 코나는 2월 판매량까지 집계가 됐는데도 셀토스의 절반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2월 판매량만 보면 셀토스는 5,500대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코나는 3,200대도 못 넘겼다고요. 이렇게 되면 제네시스는 판매량이 감소하고 현대차의 다른 신차가 떨어지는 판매량을 못 받쳐주니까 매출이랑 영업이익에서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자동차 시장 상황이 어떠냐는 건데 작년이랑 완전히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작년엔 신차 수요가 넘쳤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신차 수요 자체가 확 꺾이면서 판매량이 잘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신차 수요 자체가 확 꺾였습니다. 3월이 보통 완성차 성수기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상으로 작년 하반기에는 계약 취소라는 상황이 펼쳐졌다면 올해에는 아예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재고 할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공급량을 계속 늘려가는 와중에 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재고차가 많아졌겠죠. 그래서 할인에 들어간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현대차는 7%에서 9% 정도 할인이 있다고 하고 한국GM이나 르노코리아 그리고 쌍용차도 재고 할인이나 할부 상품 같은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할인 정책이 긍정적인 판매 효과를
고정가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수입차랑 완전 딴판인 거죠. BM이나 아우디 같은 차들은 파격 할인이라고 하면 1000만원은 기본이고 1500만원 이상씩 깎아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국산차는 많아 봐야 300만원도 힘드니까 차 가격은 1000만원씩이나 올려놓고 겨우 100만원 깎아주는데 생색내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여론까지 생기니까 문제인 겁니다. 지금은 판매량을 위해서 아무리 작더라도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면 당연히 안 좋거든요. 세 번째는 부정적인 여론이 갑자기 좀 많이 생기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판매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안 좋은 쪽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런 소식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편의 때문에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뉴스인데요. 이게 뭔지 보니까 현대차 아산 출구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더라고요. 아산 출구센터 근처에 이렇게 카캐리어가 길가에 서 있고 수용차가 불법 유턴을 한 다음에 트럭에 올라타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불법 주차를 막으려고 유도봉도 설치하고 단속 플랜카드까지 걸려 있음에도 상차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주차랑 불법 유턴이 너무 자주 있으니까 동네 주민들은 지나가기가 항상 불안하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보니까 현대차의 계열사나 협력업체가 아닌 곳에서 보낸 화물차 있죠. 이런 화물차들을 출구센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면 보안 문제랑 공간 부족 같은 다양한 점들 때문에 화물차 출입을 회사 차원에서 통제하고 있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비스가 아닌 외부 탁송 기사들은 인수하는 차량 대수만큼 출구센터까지 직접 가서 운반 트럭까지 차를 직접 몰고 오기도 하고, 렌터카 업체는 아예 인근에 전용 주차장을 확보해서 출구센터를 왕복한다고 합니다. 렌터카 업체까지 이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용 때문입니다. 자체적으로 협력업체를 이용하는 게 탁송 서비스보다 2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현대차는 편의, 렌터카 업체는 비용 절감 때문에 시민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아산시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내놨는데 이것도 딱히 실효성이 있진 않습니다. 고정형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뭐하나요? 단속구역이 아닌 곳에서 탁송 업무를 계속하면 그만이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생산직을 고용하면서 노조 이슈가 또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다시 나오기 시작한 문제는 이겁니다. 연례 행사처럼 등장하는 거 있죠. 성과금 문제입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특별 경력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400만원에 주식 10주, 기아는 400만원에 주식 24주, 그리고 모비스랑 위아 같은 계열사들은 3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눈치채셨을 겁니다. 성과급 차등 지급 때문에 논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금 경영진은 실적에 따른 보상을 앞세우고 있다고 하거든요. 올해는 이미 지급이 끝났고 모비스 위원회는 지난 22일 이후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대표이사 면담도 진행했음에도 합의점을 못 찾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아니라 특별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된 거잖아요. 이 금액이 계열사마다 차이가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된 겁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현대차랑 기아 직원들은 현금 400만원에 주식까지 약 600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비스랑 위아 같은 부품 계열사 직원들은 300만원에 그쳤고 현대제철 같은 곳들은 아예 받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성과급이라는 이름에 맞게 경영진들은 실적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차랑 기아는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최대치를 찍었잖아요. 모비스는 2021년 영업이익률이 4.9%, 작년엔 3.9%로 실적이 감소했고 현대제철은 2021년 대비 34%가 줄었습니다. 모비스도 할 말이 없진 않더라고요. 2000년에 현대전공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현대차랑 기아로 가지 않고 모비스에 남은 직원이 있잖아요. 이때 모비스에 남은 직원들을 막으려고 241 노조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임금을 똑같이 하는 단체 교섭을 적용한 건데 최근 들어서 성과급을 다르게 주면서 노조를 갈라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오늘은 이 내용을 비판하는 게 중심은 아니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고금리 영향으로 계약 취소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올해는 실질 수요 감소로 이어졌어요. 현대차의 목표는 영업이익하고 매출 증가인데 작년에 하필이면 역사상 최대치를 찍었잖아요. 최근 이어지는 악재를 딛고 일어서려면 신차 효과라도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랜저 말고는 해외에서 제대로 뛰어줘야 하는 코나가 국내에서 신차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이 와중에 제네시스는 판매량이 꺾이고 있고 탁송차 문제랑 노조 문제까지 좋지 못한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지속되고 있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이게 참 문제라는 겁니다. 이 악재를 뚫으면 다행인데 계속되면 기업의 위기가 시작되고 기업의 위기는 일자리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이 되었으면 하고, 한편으로는 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